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전주시의 슬로건입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본격적인 변화와 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힘써왔습니다. 왕의 궁원 프로젝트와 종합경기장 개발, 호남제일문 대표 관광지 조성과 같은 대형 사업들을 잇따라 발표했고 올해는 그 후속 절차들이 하나둘씩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지역의 핵심 사업과 주요 현안을 담은 전주 대변역 10대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한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2024년 전주시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 우범기 전주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전주시장으로서 3년 차를 맞는 해인데요. 지난해는 어떤 시간이었고 올해 시정 운영의 핵심 방향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또 뭐 3년차 하니까 이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1년 반 동안 우리 전주시가 했던 기본적인 부분은 어떤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전주의 어떤 큰 틀을 좀 그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왔던 기간이고 아울러서 결국에는 민간이 투자를 해야 전주가 사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주 시민들이 전주의 대변역을 바라는 어떤 열망을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왔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전주 대변역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습니다. 이제 올해 시정 운영이 이제 뼈대가 될 그 계획들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요? 우리 전주는 후백제 수도였고 또 조선왕조의 본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역사적 자산도 가지고 있고 소위 한지, 한옥, 한복을 비롯해서 가장 우리가 한국적인 도시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부심도 있고 근데 보면 관광 자체를 보면 주로 한옥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연히 좀 확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10대의 어떤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아중호수를 개발하는 문제, 덕진공원 자체도 좀 관광 명소화해야 되겠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스포츠 시설만이 아니라 월드컵 경기장 주변 공간 자체가 스포츠도 즐기고 먹거리도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내겠다는 부분도 들어 있고 특히 이제 관심이 많으신 어떤 종합경기장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들어 있고 또 전주가 결국에는 기업들이 와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한지 관련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가 한지의 어떤 본고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10대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한 거고요. 그중에 또 전주천 삼천의 경우도 재난을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치수 정책과 거기에 아울러서 시민들이 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친수 정책을 동시에 추진을 해서 전주천 삼천이 그냥 물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같이 가는 이런 공간으로 만드는 어떤 내용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시장님 핵심 공약이랄지 시의 현안들이 두루 포함이 됐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8기 전주시 간판 사업이죠. 왕의 궁원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법한데 주요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전주가 후백제 수도였고 또 조선왕조의 본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전 향교를 포함해서 동고산성 다양한 굉장히 많은 유적과 유산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유산과 유적을 활용을 해서 제대로 보존해야 될 부분은 복원을 하고 또 이를 활용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쓸 건 써야 되겠고 또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왕의 궁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안에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섞어 놓다 보니까 일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그 조선 그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중국의 별자리가 아니라 한국의 별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던 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그게 이제 한국의 별자리인데, 이 별자리에서 전주가 차지하는 별자리가 뭐냐면 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것까지 고려를 하고 통합을 해서 왕의 궁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사 자산을 활용해서 미래 먹거리로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큰 취지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조금 장기 사업이고 여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사업이어서 정체성이 조금 모호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사업 진행되고 나면 전주 그 발전에 어떤 그 변화가 예상이 되십니까? 전주가 고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단순히 고도라고 해서 유물과 요적을 발굴해서 복원하고 그대로 만드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자체가 관광 산업이 되고 우리의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는 방향으로 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장기적인 사업으로 구상한 기본적인 이유는 그 유물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이게 인정을 받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잡은 거고, 왕의 숲이라든지 어떤 왕의 정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금년에 마련을 해서 연차별 어떤 투자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게 되고, 하나씩 그 성과가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시민들도 충분히 공감하지 않을까 싶고, 대표적으로 후백제 역사 관련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어렵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왕의 궁원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좀 추진되는데 힘을 받으려면 전주 이제 고도로 지정이 돼야 되는 것이 상당히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전주 고도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또 지정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다행히 8월에 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예. 기존에 이제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이 고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도로 지정이 된 지역에서 어떤 유물을 발굴하고 복원을 하는 비용은 사실 100% 국비가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경주나 부여, 공주, 익산 같은 경우 지역별로 이제 뭐 한 3천억에서 8천억 정도 국비를 받아서 예. 어떤 도시를 새롭게 정비를 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전주도 고도로 지정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특히 뭐 법이 통과될 정도로 이제 전주도 고도라고 하는 어떤 나름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준비 중인데, 충분히 저는 전주가 고도로 지정받아서 국비를 활용해서 고도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시민들이 뭐니 해도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난 11년 동안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많이 간 반면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지난해 말에 이제 롯데 측과 그 협약을 체결을 하셨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개발 계획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해묵은 숙제였죠. 그리고 롯데와의 협상도 길고 쉽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이끌어냈고, 기본적인 취지는 마이스 산업의 어떤 복합단지로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마무리한 거고,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컨벤션 센터입니다. 기존의 컨벤션 센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예. 이 부분을 한 실내 실외 포함해서 2만 제곱미터 이상 이 정도로 크게 좀 지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서 여기에 이제 호텔도 들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쇼핑몰도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먼저 이걸 가시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취임해서
야구장 철거를 했고 예. 야구장 철거한 이후에 전주 페스타라든지 가맥 축제를 그 장소에서 하면서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제 금년에는 종합경기장 철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철거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아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야구장 자리에는 금년에 이제 시립미술관이나 그 국가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이런 부분들이 착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제가 이번에 미국 세스 때문에 출장 가서 그 재외동포가 운영하는 관광회사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재외동포들을 국내에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짤 때 전주는 반드시 넣는데요. 아, 그만큼 전주라고 하는 예. 역사적인 땅의 가치를 인정을 받았는데 그 뒤가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전주에서 잠은 좀 잘 재우고 싶지 않다. 그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호텔이 부족하고 대규모로 사람이 왔을 때 컨벤션이 없다. 그런 여건만 조성을 해주면 예.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우리 재외동포들을 모시고 오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민선 8기 들어서 그거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국내 한국 관광 상품을 개발하실 때 반드시 우리 전주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컨벤션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어떤 체류형 관광지가 되기 위한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종합경기장부터 이걸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설들이 대략 언제쯤까지 다 지어지고 이게 가동하게 되면 지역 경제에 이제 어떤 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지난해 지금 롯데하고 협상을 마무리를 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우선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전시시설 건립계획 변경 예. 이 부분은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절차들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면 늦어도 2025년 하반기에는 철사업을 뜰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뭐 28년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종합경기장 주변으로 해서 마이스 산업 자체가 저는 굉장히 활기를 많이 띨 거다. 예. 그 이유가 컨벤션이 없어서 전북을 오지 못했던 수많은 행사들이 예. 저는 전주에서 한번 이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전주 차례다. 우리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28년에 계획대로 되면 20년대 말부터 30년대에는 우리 전주에서 뭐 의사협회를 포함해서 기업을 포함해서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그리고 어떤 금년에 한인 비즈니스 대회도 하지만 장소 문제가 하여튼 굉장히 약점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지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컨벤션이 들어서면 저는 그 주변의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지역 경제도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컨벤션 자체에서 흑자가 나는 게 아니고 컨벤션에서 행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혜택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과거에 이제 다른 지역들 컨벤션 상황 보면 뭐 의사협회라든지 뭐 약사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직능단체들이 해마다 이제 연례적인 컨벤션 모임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 사람들도 할 때 기존에 가본 데보다는 안 가본 데를 이제 새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개업 효과도 상당히 많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단 아시는 것처럼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다 있어요. 수도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행사들이 연례적으로 하는데 전북, 전주는 건너뛰고 가잖아요. 예. 왜? 컨벤션이 없어서. 이 문제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에 계신 그 한인분들 말씀하셨다는 숙박 시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지난해에 여수에서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예, 예, 참석을 해서 보니까 그 당시에 여수시장 말씀이
여수에서 모텔을 제외한 호텔과 리조트 일일 수용 규모가 16,000실이어서 3인을 잡으면 뭐 48,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축사를 하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KTX 연결되고 이러면서 여수가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구상이 됐는데 우리도 이제 롯데 호텔이랄지 여러 가지 숙박 기반 시설들이 좀 갖춰지면 그런 효과도 좀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저도 이제 롯데하고 협상하면서도 제가 직접 만나서도 설득을 많이 한 부분이 사람 오는 문제는 우리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시설만 제대로 해달라. 그 이유는 지난해 이제 한옥마을에 1,500만 명 정도 아마 왔습니다. 아직 예. 최종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해 8월 말까지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1,500만 명이 오는데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여건만 갖춰지면 충분히 결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달라고 굉장히 제가 부탁도 많이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해서 이렇게 협약 체결까지 되지 않았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종합경기장이 개발돼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 그 민간 협약이 나온 이후에 민간 기업에 지나치게 혜택을 너무 많이 준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일부에서 또 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 그 개발에 따른 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협약을 맺은 거는 기본적인 협약이고 예. 모든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건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 전주시에 불리하게 하지는 않았고 아울러서 이제 초기에 왔던 거에 비해 가지고 롯데에 주는 땅의 면적은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예. 그 이유는 그 대신 이제 저희가 대물 변제를 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무슨 뭐 예산이 낭비가 되거나 이런 개념으로는 보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설계라든지 감독하는 부분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감시해 나가고 전문가들과 함께 해 나가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떤 일정한 부분의 수익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그런 부분이 지나치게 많아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은 뭐 엄격히 관리 감독을 해 나가게 되면 전주에 저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또 전주 시민들의 어떤 쇼핑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전주에 오셨을 때 아, 자고 가도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어떤 부가적인 어떤 가치를 생각하면 저는 빨리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그 지난해 발표했던 대형 프로젝트 가운데 호남제일문 대표 관광지 조성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우리가 각종 체육 시설을 좀 집적화시켜서 이걸 또 이제 인근 관광 효과랄지 집객 효과를 좀 극대화해 보자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업 개요 또 올해 일정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월드컵 경기장 주변 그 호남 제일문을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전주 IC를 빠져나온 관광객들이 곧바로 한옥마을로 가지 않고 예. 그 주변에서 최소 한나절 또 밥까지 먹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틀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사업을 구상을 한 거고요. 예를 들면 호남 제일문 하면 사실 굉장히 역사성이 있고 중요한데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차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광장 개념으로 만들어서 전주에 관광 오시는 분이 전주 IC를 통과하고 나면 어떤 이유로든 호남 제일문 앞에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예. 이걸 좀 만들자는 취지가 있고 아울러서 이제 지금 야구장부터 해서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 다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만 보고 또 딴 데로 흩어져 버리는 이런 부분을 좀 막아내기 위해서는 경기장 주변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좀 다른 볼거리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스포츠를 활용한 관광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고, 아울러서 그 도로공사에 있는 수목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연계를 하게 되면 전주에 오시는 한옥마을을 오시는 관광객 분들이 한옥마을 갈 때쯤 되면 잠을 자야 되는, 예. 사실은 뭐 이 정도까지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뭐 미국에 가서 드론 축구가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이제 우리 전주에서 드론 축구 월드컵도 개최하겠다 하는 걸 세스에서 지금 공포도 했고, 드론 축구 경기장도 월드컵 경기장 거기에 생기거든요. 예. 그럼 요걸 활용을 해서 스포츠가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 관광이 되고 먹거리가 되고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좀 변화를 시켜 나갈 생각이고, 물론 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면 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 문제 잘 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1,000억 원을 부담을 해야 하고, 왕의 궁원 프로젝트랄지, 그다음에 호남제일문 대표 관광지도 사업이 장기간이긴 하지만 조 단위 규모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재원이 드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민자를 좀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 또한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비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10개 프로젝트를 동시 추진을 하다 보면 특정 연도에 굉장히 많은 재원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금년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연차별로 우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의 재원 규모를 잡아서 어떤 우선순위도 정리를 하고, 또 성과가 빨리 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동안 이제 어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게 전주시가 그동안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잘 해본 경험이 예. 없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어떻게 동시에 진행해?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여튼 준비를 해서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생각이고, 그렇게 하면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 재정이라는 부분도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규모가 잘 안 늘어납니다. 예, 예. 그래서 뭔가는 시작을 하고 일을 했을 때 예. 사실은 예산 규모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할 생각이고, 금년에 준비해서 뭐 어떤 재원 대책까지 발표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중장기 또 연차별 계획도 세우고 이러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민자랄지 공모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려면 전주시 직원들이 일을 또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군요. 뭐 그동안보다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드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6년 드론 축구가 개발된 지 9년 만에 내년에 종주 도시인 전주에서 열립니다. 드론 축구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드론 축구가 확산되고 종주 도시인 전주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주가 종주 도시인 드론 축구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25년 전주를 방문하시어 드론 축구뿐만 아니라 전주의 멋과 전통과 향기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국제 드론 축구 연맹은 내년 월드컵 대회를 2,500여 명이 참가하는 규모로 치를 계획입니다. 30개를 넘어서 내년에는 50개국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달려뛰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유럽, 아시아 등 세계 대륙에서 프레 드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해서 분위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네, 지난달에
다녀오셨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의 가전 정보통신 기술 박람회로 불리는 CES에 다녀오셨는데 이제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 드론 축구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지 관람객들 반응 어떻습니까? 이기동 시의회 의장님도 함께 갔는데요. 사실 가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캠특에서 자체적으로 추산한 걸 보면 3만 명 이상이 드론 축구 시범 경기를 봤고 예. 또 CNN이나 BBC 주요 해외 언론사에서도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또 그때 가입을 위한 상담을 받은 국가가 24개 국가가 상담을 받았고 실제 우리 가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국가도 17개 국가가 예. 의향서를 제출할 만큼 그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제 우리 시에서 특별히 또 하고 있는 부분은 드론 축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축구만을 넘어서 드론을 활용한 어떤 낚시라든지 드론을 활용한 레이싱이라든지 드론을 활용해서 가능한 스포츠 종류가 뭔지 우리 전주가 선점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금년에 용역을 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드론 스포츠 하면 전주가 떠오를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생각이고 그 선두 주자가 지금 드론 축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25년에 드론 축구 월드컵 전주에서 개최하게 되면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특히 현장 가서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요즘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 드론과 접목이 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드론을 활용한 낚시랄지 레이싱이랄지 요게 지금 이른바 이제 드론 레저 산업 명예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올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종합 육성 계획도 수립을 하시고요. 그 부분을 이제 용역을 통해서 예. 계획을 지금 수립할 겁니다. 예. 드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스포츠는 가급적 우리 전주가 좀 선점을 하자. 어차피 드론 축구의 종주 도시가 전주가 됐기 때문에 예. 그걸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전주 대변역 10대 프로젝트의 영화 영상 산업을 더 육성을 해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해 오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어떤 구상들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전주 국제영화제가 금년에 이제 25회째 개최할 예. 정도로 독립영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정체성을 확보를 했다. 예. 그리고 전주에 이제 촬영도 많이 오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산업화되고 기업화되고 일자리로 연결되고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어떤 국제영화제만 개최하는 게 아니라 영화 영상 산업 자체의 어떤 단지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서 이 부분도 이제 발표를 할 건데요. 영화 영상 산업 어떤 산업 단지 개념도 좀 소규모로 조성을 해서 관련 기업들이 올 수 있게 할 생각이고 또 지난해 말에 어떤 크립톤하고 850억 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하고도 함께 시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펀드를 조성을 같이 해서 예. 정말 영화 영상 하시는 분들이 전주에 오면 편안한 공간에서 자금 지원도 받으면서 영화를 찍을 수 있겠다. 영상 산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만들 생각이고 또 글로벌 촬영소 뉴질랜드의 코메오 필름 대표도 지금 예. 면담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수중 촬영이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선두 주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전주 영화 촬영소 있는 부분하고 좀 연계시키는 예. 부분도 지금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과거의 어떤 굴뚝 산업이 아니라 진짜 미래 산업, 요즘 K컬처가 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화 영상 산업을 우리 전주가 선두주자로 충분히 나갈 수 있다.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이제 할리우드도 가봤는데 공실률이 30%일 정도로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위축이 돼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우리 전주한테는 저는 기회다. 그래서 전주 스스로가 헐리우드 쪽에도 어떤 나름의 연계를 하면서 전주 자체의 어떤 이런 틀을 만들어 놓으면 파고들 틈이 저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지난해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듯이 영화 영상 산업 관련해서도 별도로 한번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저 분야여서 상당히 큰 관심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그 한 20-30년 동안을 돌아보면 전주에서 이제 신도심이 꾸준하게 그 개발이 되면서 시가지 외연이 확장되다 보니까 원도심에 사는 시민들이 이제 신도심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현재도 원도심과 신도심이 상당히 전주 안에서도 좀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이 큰데,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혹시 이에 대한 대응책 갖고 계신지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전주의 미래는 전통과 어떤 현대, 미래 산업,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 예. 하는데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연 확장하면서 구도심에 지나치게 규제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슬럼화되고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어서, 구도심 중에서도 정말 우리 전통 자산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 예. 요건 가져가되 그게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민간이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전주시의 모습이 바뀌는, 이렇게 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높이 40m 이상 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지금 폐지를 했고, 예.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적률 부분도 이제 상향 조정을 해서 구도심, 원도심 지역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은 빠른 속도로 좀 해 나감으로 인해서 정말 그 과거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공존하는 전주를 만들면, 저는 그렇게 되면 경주나 공주, 부여, 익산에 비해서 고도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미래가 숨쉬는 전주로 바뀌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완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고 젊은 기업이 모이는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신지요? 2026년에 이제 전주에는 국가 탄소산업단지가 준공이 될 예정이고, 예. 나머지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 되고 난 이후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전주로 옮길 테니 땅 좀 달라, 뭐 2만 평 달라. 근데 산업단지가 없어요. 줄 땅이 없어요. 예. 물론 산업단지를 한번 준비해서 제대로 완공까지 되려면 뭐 빨라도 7년,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선 8기 이후에 아마 전주에 있는 웬만한 지역은 다 산업단지로 가능성이 있는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큰 산업단지, 아까 얘기한 영화 관련 산업단지, 또 소공인들을 위한 집적화단지 준비를 할 생각이고, 이 부분도 이제 곧 발표를 할 건데 지역은 발표 안 할 겁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다른 건 제가 굉장히 자세히 발표를 했는데 예. 산업단지는 자세히 발표하면 또 이 부동산의 이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큰 얼개만 지금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있는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데, 기업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가 부족하고 현재 기업들이 투자를 과감히 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약하다. 예. 그래서 기존 팔북동 산업단지 쪽에 제대로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뭐 어떤 규제를 풀어주고 어떤 지원을 해야 팔북동 산업단지가 첨단 산업단지, 예를 들어 구로 공단이 첨단 디지털 산업단지로 예, 바뀐 것처럼 예. 전주에 있는 기존의 산업단지들도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투 트랙으로 갈 생각입니다.
지금 그 10대 대변역 프로젝트 이외에 10대 역점 그 전략도 제시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 가장 핫 이슈가 완주 전주 통합 문제입니다. 시장님 뭐 공약이시기도 한데 단도직입적으로 통합 왜 필요하다고 보세요? 왜 필요하다고 느꼈겠어요? 요건 우리가 경험에서 보시면 광주, 대전, 청주, 창원 통합에 성공한 도시가 지금 괜찮은 도시고 성장하는 도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 230년쯤 전인데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남한 지역에서 인구가 제일 많았던 게 서울이고 두 번째 많았던 게 충주입니다. 지금 청주가 아니고요. 충주. 그래서 충청도입니다. 예. 세 번째 많았던 게 우리 전주입니다. 어떤 이런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어떤 기업화도 중요하고 산업화도 중요하고 문화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 도시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을 통한 어떤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간단히 예를 들면 광주에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 광산군이죠. 예. 광산군 지역이었죠. 대전 보시면 대덕군 지역이죠. 다 보시면 어떤 통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완주군 지역이 저는 굉장히 좋아진다. 그리고 그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공약 제 민선 8기 제 1호 공약으로 완주 전주 통합을 내세웠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전주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결국에는 완주 군민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예. 예. 필요한 부분이 완주 군민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다시 한번 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전북이 금년에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그렇게 가려면 이 전북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거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전주권, 새만금권, 뭐 정읍권, 남원권 예. 이런 방식의 거점을 육성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특별자치도가 받은 특례를 활용해서 전북이 정말 다시 우뚝 서는 그런 시대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완주 전주가 뭐 원래도 하나였고 하나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생활권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주 국민들이 뭐 마음을 많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주시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뭐 지금 당장 액션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전북이 살고 완주가 살고 전주가 살고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틀 중에 하나가 저는 통합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완주 쪽 인사들을 만나다 보면 예를 들면 인구도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기업 유치도 워낙 또 입지가 좋다 보니까 활기를 띠고 있고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자신감도 또 충만해서 사실 별로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시거나 필요성을 뭐 잘 안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던데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뜻을 이루시려면 그런 내용들도 잘 설득을 하셔야 되겠군요. 예, 뭐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완주가 지금 인구도 늘고, 저는 뭐 산업도 그렇고 넓은 땅을 활용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정말 우리가 우회로 가기 위해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완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저는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어떤 토론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논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농담으로 그러지만 완주 전주 통합이 돼서 100만 도시가 되면 전주는 60만 그대로고 완주가 40만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완주 저는 군민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 분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머무름이 있는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내용들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전주 한옥마을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고, 지난해 이제 뭐 1,5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핫한 관광지인데, 한나절 이상 머물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옥마을이 있기 때문에 전주 시내 곳곳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지로 변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중호수를 먼저 사실 발표를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기린봉을 넘어 케이블카를 놓게 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아중호수에 지방정원도 만들고 있고 이런 부분과 연계를 시키게 되면, 저는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아중호수를 보게 되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고, 또 아울러서 그 관광객의 특성에 따라서는 아중호수가 아니라 덕진공원을 가실 분도 계시고, 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월드컵 경기장 주변으로 가실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다양한 관광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는 13개 시군하고 좀 굉장히 협력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한옥마을에 오는 손님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 전북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래서 완주든 익산이든 부안이든 임실이든 이런 어떤 관광지와 연계를 잘해서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북 내에서 잠자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만들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면 현재 이제 한옥마을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이제 시가지 전역으로 관광 사이트와 영역이 넓어지는 이제 효과가 나올 수 있겠군요. 요즘 청년 문제 참 중요한 현안입니다. 최근에 저희 뉴스에서 나왔던 기사를 보면 전라북도에서도 한 분기에 2천 명 이상씩 청년들이 이제 빠져나간다는 그런 통계도 있었는데, 10대 역점 전략에 청년이 정착하는 젊은 도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 이탈하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실 차원의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주 경우에는 그동안은 13개 시군에서 청년을 전주로 보내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주는 어느 정도 버텨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13개 시군에서 전주로 보낼 청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주에서 빠져나가는 청년만 있고 오는 청년이 없다. 이런 문제 해결을 굉장히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서 청년 정책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민선 8기 들어와서 한 거는 대학 내에 전주 기업반, 소위 말해서 뭐 공공기관 취업반, 뭐 대기업 취업 준비반이 있는데, 전주 기업 취업하려는 준비하는 반이 없어서 전주 기업 취업 지원 어떤 하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전주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전주에 있는 기업과 MOU를 맺어서 전주 기업반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게 되면, 이 대학생이 전주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면 전주시에서 최초 3년간은 월 50만 원씩 추가로 줍니다. 봉급 외에. 예. 그리고 4년 차, 5년 차에는 월 100만 원씩 줍니다. 이렇게 그 사업을 만든 이유는, 중소기업에 취직했던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2, 3년 지나서 목돈이 생기면 수도권으로 일자리 알아보러 가요. 예. 근데 5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여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 3년보다 4년 차, 5년 차에 지원을 더 많이 하겠다. 그래서 전주에 정착할 때까지 어떤 시가 함께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전주 기업반을 지금 만들었고, 금년에는 아마 인기가 더 훨씬 좋아질 것으로, 지난해에는 이 취지나 대학이나 협상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금년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울러서
저도 보면 청년 정책에 대한 거는 기득권의 시각이 많아서 예, 생각이 잘 안 떠올라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청년 이음 전주라고 전주에 청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있긴 한데 굉장히 생각보다 작고 또 청년들이 모여서 하기에 좀 그런 것 같아서 기존에 추진하려고 했던 청년청 문제를 금년에는 의회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청년청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청년 문제는 청년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하고 예산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거버넌스 자체를 좀 구축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금년에 그 부분을 좀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뭐 일반적인 청년 뭐 수당이라든지 다양한 교통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국가에서 하는 부분은 전국에서 다 하고 있어서 전주만이 어떤 가질 수 있는 청년 정책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아울러서 이제 제가 전주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문화자산이 산업화를 제가 시키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젊은 애들 일자리를 만들어내자. 예. 저는 충분히 괜찮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창업을 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사람이 오게 만드는 겁니다.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주는 이미 한옥마을에 1,500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문화를 활용해서 사업을 잘 구상을 하면 이 전주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문화 쪽을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기업한테 잘해야 됩니다. 우리 전주시가. 예. 그래야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는 거고 이 청년이 그 중소기업에 가서 만족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생각이고 아울러서 뭐 컨벤션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여건이 조성이 되면 어떤 청년들의 미래를 전주에 맡겨도 되겠다 하는 인식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다만 청년 문제는 분명한 거는 그렇게 하루 이틀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청년들과 함께하기 위한 어떤 청년청을 만드는 문제도 금년 내에 하여튼 좀 만들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그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종합경기장 이외에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 역시도 상당히 지지부진했다가 이제 올해는 조금 진행이 되나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상황이고 올해 어떤 일정들 진행이 될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시에서 우리 협상 지침을 만들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제안서도 온 상태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 이제 종합경기장과 달리 공식적인 행사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고요. 예. 네, 현재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 우리 시에서 기대하는 거는 종합경기장하고 대한방직 터가 25년 하반기에 아마 비슷한 시기에 첫 삽을 뜰 수 있다. 예. 현재 협상 조건대로 가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이 롯데하고 자광 측에서 어떤 전주를 위한 경쟁적인 좀 관계가 유지가 되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아마 이 부분도 이제 뭐 조만간 대외적으로도 발표를 하겠지만 내부적인 부분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예.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뭐 관광 또 그 교통소통 관련돼 갖고 추진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아중호수 케이블카 사업하고 황방산 터널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곧 그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이 두 사업의 이제 공통점이 일부에서는 찬성하는 분들도 많지만 환경 훼손 우려를 제기하는 그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게 분명하고요. 근데 그런 우려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기존에 터널을 뚫었던 거, 기존에 케이블카를 만들었던 거에 비해서는 저는 예. 환경 기술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한편으로 후발주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케이블카의 경우도 뭐 기본 구상 용역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 민간에서 제안서가 오고
요게 이제 타당한지에 대한 또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년에 예. 할 것이고 황방산 터널도 마찬가지고요. 황방산 터널을 개통을 함으로 인해서 저는 황방산 자체가 정말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훨씬 더 괜찮은 공간으로 황방산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힐링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반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부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어떤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 터널하고 케이블카는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뭐 과거 지난해에 그 교통 체증 관련 기획 취재를 했을 때 보면 아침에 출근 시간대 그 체증 지역으로 교통정보센터에서 분류하는 지역이 100군데나 되고 뭐 퇴근 시간대는 200군데나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환경에 대한 우려 없이 잘 진행이 돼서 좀 해소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경 관련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잘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주 경우 이제 도로가 막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없는 예.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시정연구원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에서 전주의 어떤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이제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지금 대광법이라고 해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데 우리 전주는 지금 국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광법이 통과가 돼야 우리 전주가 완주와 익산과 김제와 임실하고 다양한 어떤 교통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국회를 방문하거나 하면은 대광법 해달라고 제가 지금 계속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떤 교통망을 제대로 만드는 작업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아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하여튼 우리 전주 시민은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시민이 바라는 대변혁의 길로 우리 전주시도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전주시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갈 때 함께 응원하고 격려해서 이 천년 전주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주시가 스스로 자강하고 자존심을 가지고 해 나갔을 때 우리 천년 전주의 위상이 20년, 30년 후에 늦어도 2050년도에는 이제 전주 이런 어떤 상징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길에 정말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혼자 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전주라고 하는 대역사를 창조하는데 전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주시의 한 해 계획에는 정말 많은 현안과 사업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 10대 프로젝트와 10대 역점 전략을 통해서 대변혁과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청사진에 담긴 계획들이 지속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하나하나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